증상의 인식과 공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발이나 다리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밤마다 찾아오는 무감각함이나 일어설 때 느껴지는 기분 나쁜 찌릿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리가 무겁고 힘이 없으며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분이 들 수도 있죠.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어도 속으로는 이게 정상일까? 아니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 라며 걱정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블린 빅토리아 박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증상은 실제하며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0대 이상 성인들에게 다리의 혈류 저하는 매우 흔한 문제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노화의 당연한 대가로 치부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삶의 안락함과 독립적인 일상을 조용히 앗아갑니다. 혈액순환 저하의 원인과 위험성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은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발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발의 무감각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경에 필요한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균형 감각과 보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결국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분들께는 매우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고강도의 운동이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이 기존의 운동 방식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는 신체의 실제 메커니즘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관절 통증이나 기력 저하가 있는 분들도 하루 딱 1분이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육 펌프의 원리와 오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무감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리의 혈류는 근육 펌프라는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종아리와 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원리입니다. 젊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 이 펌프가 원활히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좌식 생활이 늘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 펌프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혈액이 하체에 고이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찌릿함은 결코 상상이 아니라 영양 공급을 갈구하는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때가 영구적인 손상으로 가기 전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보행 운동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흔히들 걷기만 하면 순환이 좋아질 거라 믿지만 이미 무감각 증상이 시작된 후에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걷기는 순환 개선보다는 단순히 지구력 소모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걷는데도 발이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1분 움직임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말초 근육 펌프를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정맥 내부의 미세한 판막을 자극하여 혈액을 상향 이동시키고 잠들어 있던 신경 말단을 깨워줍니다. 이 방법은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스러운 혈류 역학을 정교하게 모방한 시퀀스입니다. 생활 습관과 혈류 차단의 연결고리, 일상적인 습관이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릎을 굽힌 채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정맥의 압력을 높이고 신경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압박합니다. 낮 동안 의자에 앉아 정체되었던 혈액의 대가는 몇 시간 후 혹은 밤에 누웠을 때 무감각이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통증이나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목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로만 걷는 습관도
근육 펌프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뇌와 발 사이의 신호 전달을 늦춰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낙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부종 역시 단순한 체액 저류가 아니라 순환 시스템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분일일 교정법 실습,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자나 침대 끝에 편안하게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십시오. 신발은 벗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앞꿈치 들기,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가락 쪽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2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뒤꿈치 들기, 반대로 앞꿈치를 고정하고 뒤꿈치를 높이 들어 올려 2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1분간 반복하십시오. 핵심은 호흡입니다. 숨을 참으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순환을 방해하므로 평소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나 가벼운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순환이 돌아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속성과 정밀함의 중요성.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강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정밀함 때문입니다. 종아리, 발목, 발 근육을 올바른 순서로 자극하여 혈류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오래 앉아있은 후에 이 동작을 수행하면 혈류가 가장 정체되는 순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신경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기다리며 휴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감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 및 독려. 무감각한 발과 다리는 평생 짊어져야 할 형벌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메시지에 답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매일 1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몸에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원활한 혈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꾸준한 실천은 더 튼튼한 다리와 안정적인 보행, 그리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한 순환을 위한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